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위원장 박성중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MBC PD 수첩에서 유주택자를 무주택자인 것처럼 인터뷰를 한 것이 각이 돼서 여러분한테 오늘 거기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 좌측에 있는 분은 백경훈 정사진 대표이십니다. 그 좌측에는 김동민 밀레니얼 386 시대를 정복하라는 공저자 좌측입니다. 그 좌측에는 김영중 시민과 함께하는 사무총장이십니다. 우측에는 김순옥 위메이크 코리아 대표이십니다. 또 그 우측에는 진상은 헬로 정치 대표이십니다. 다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D수첩 집값 3부작 반시장적 인식이 더 문제다. 지난 11일 MBC에서 방영된 PD수첩 2020 집값에 대하여 3편에서 무주택자처럼 인터뷰를 한 20대 여성이 시가 9억 원대 아파트에 구매 계약을 맺은 유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인터뷰 조작 논란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방송에서 조작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PD수첩 2020 집값에 대하여 3부작은 인터뷰 조작도 문제지만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월 16일까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까지 총 18번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그 핵심은 각종 규제로 부동산 공급 거래를 억제하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사상 초유의 부동산 폭등이었다.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 세대이다. 특히 대출 목적 명시와 대출 형태에 따른 용도 제한은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갖지 않고서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철저히 차단시켰다. 커다란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 성벽은 점점 넓어져 수도권까지 넓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강남 북 간 격차, 서울과 수도권 간 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PD수첩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외면하고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는 견해를 전하고 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구매 가능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징벌적 세금을 폐지하여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PD수첩은 이러한 시장 친화적 해결 방안은 철저히 무시했다. 인터뷰 조작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PD수첩의 집값 3부작 시리즈는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 좌파 진영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PD수첩은 과거 광우병 왜곡 보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지난 조국 사태와 검찰 학살 사태에 PD수첩이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비호했는지 기억한다. 그에 더해 반시장적이고 규제 일본도의 좌파 부동산 정책을 조작까지 감행해서 주입하려는 행태에 청년의 이름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PD수첩이 어용방송이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좌파 일변도의 시각을 버려야 한다. 공영방송답게 사회의 여러 견해를 공정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0년 2월 17일 무주택자 청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헬로 정치 대표 진상원입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집을 사는 것이 이제는 꿈일 뿐입니다. 저는 이번 MBC PD수첩 영상과 뉴스를 접하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들과 밀레니얼 세대들이
꿈꾸는 세상을 짓밟아 버리는 정책이라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그저 부동산 시장에 규제만 더하고 시장은 활력은커녕 그저 경직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고 공급은 멈추고 경제적 양극화의 벽을 만들어 청년들은 집을 사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이 물통에 차오르면 더 큰 물통에 담거나 또는 새로운 통을 만들어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이미 차오른 물통을 그대로 둔다면 계속 물통에 물은 넘쳐나 새로 들어온 물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멈춰버리는 마이너스의 손 정부. 이 상황 우리 밀레니얼 청년들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기대어 만들어주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우리가 쟁취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레니얼 386 시대를 전복하라 공저자 김동민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몰이해와 지나친 비약으로 만들어낸 부동산 정책들이 지금의 부동산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들입니다. 집값 안정화는커녕 지방과 수도권의 집값 격차는 커져가기만 하고 매번 더 좁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떠돌이 난민으로 청년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이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정책에 편승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PD수첩은 이에 대해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바로 이 청년들이 하늘을 찌르는 불만이 지금 극에 닿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5분을 모셔서 오늘 그 의견을 여러분께 전달을 했는데 얼마나 제대로 실상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별위원회는 PD수첩 인터뷰 조작건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는 MBC PD수첩 제작진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17일 오후 3시에 남부지검에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이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인터뷰 조작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해야 할 MBC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PD수첩 제작진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해 왔으며 급기야는 인터뷰 조작이라는 극단적인 위계를 사용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는 상습적인 왜곡 방송으로부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MBC를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미디어 특위위원장 박성중 외 특위위원 1도.